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매섭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경북 동해안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경주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까지 발효됐고요. 기온이 어제보다 떨어져서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동해안 전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7도 분포로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도에서 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도에서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수원이 논란 끝에 월성원전에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인 맥스터를 건설해 올해 초 가동할 예정인데요. 이 맥스터 건설 대가로 한수원이 경주시에 750억 원의 상생협력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는데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싫어하는 위험한 고준위 핵 폐기물을 경주시가 받아줬는데 한수원은 쥐꼬리 보상금으로 경주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용일 기자입니다. 경주 월성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48만 다발로 원전 내 임시 저장 공간은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대규모 저장고인 맥스터 건설을 추진했고 큰 논란과 갈등 끝에 경주 시민들은 결국 맥스터 건설을 용인해줬습니다. 이처럼 경주 시민들은 큰 희생과 양보를 했지만 한수원은 쥐꼬리 보상금을 내놓았습니다. 한수원과 경주시가 합의한 맥스터 상생협력 지원금은 모두 750억 원. 우리 지역의 발전 또 우리 시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조금씩 양보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패장도 3천억 원의 특별 지원금과 수조 원대의 지역 투자 효과가 있었는데 훨씬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졸속 협상과 경주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유발 효과가 3조 5천억 정도였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3천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수백 배 더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데 경주시장이 너무 졸속으로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승인해주지 않았나. 경주시가 많지도 않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결국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환경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맥스터 찬반을 떠나서 경주 시민들의 안전을 대가로 받는 보상금 치고는 너무 작다. 그러고 이제 너무 성급하게 경주시가 합의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전 인근 주민들은 30년 넘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떠안은 채 살아왔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금 임시적으로 보관한다 하지만 이 임시가 벌써 과거로부터 치면 30년이 넘었고 향후에도 몇 년 동안 보관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가져나갈 수 있는 법을 제도화하고.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패장, 이제는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까지 정부와 핵산업계는 수십 년째 경주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뿐 제대로 된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달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발표 이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정관 개정까지 발표했지만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최정회장 물적 분할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집회를 열고 투자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철강회사 포스코의 자본과 의사결정을 독점해 결국 포스코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건 다 가져가고 나쁜 건 포스코 철강에 두고 재벌회사처럼 철거하겠다는 것이며 포스코 철강은 현금 1조와 함께 철강 사업 허가증만 해서 남겨지게 된다. 포스코 주주들도 앞으로 경영진이 자회사 포스코를 상장하게 되면 지주사의 가치가 하락해 주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경영진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영진이 와가지고 다시 뭘 이렇게 수정을 한다, 정책을 바꾸겠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주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포스코는 최근 자회사 상장은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총 특별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한 주주로서 언제든 포스코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다른 비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나 정책 제시도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순서를 바꿔서 그 정관을 먼저 바꾸고 나서 상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핵심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정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이번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포스코 주식 9.75%를 소유한 단일 최대 주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앞서 LG화학이나 SK케미칼 등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시했던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일에 찬성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명확히 알리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새로운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자회사로 바뀌는 포스코를 소유하는 구조의 물적 분할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정오 기준 포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명입니다. 포항시는 관내 아동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그제 8명에 이어 어제 9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 접촉한 5명, 해외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돼 202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4명이 확진돼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또 그제 미국과 멕시코에서 입국한 2명이 확진됐습니다. 고 배음심 여사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지역의 신문사 2곳이 사망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우롱하고 있다며 해당 신문사 앞에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배달된 대구 매일신문입니다. 일면 아래쪽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영전에 바칩니다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대구공고 총동문회와 동문장학회,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사망한 전두환의 49제를 맞아 전두환의 극락왕생을 비는 광고를 낸 겁니다. 국가 영도자로서 탁월한 애국자, 민주주의의 실질적 초석을 세웠다는 문구로 전두환을 찬양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의 일간신문 영남일보의 마지막 지면에도 전면 광고로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제는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로 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배은심 여사의 장례 중 전두환 찬양 광고를 게재한 대구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3월 정부를 비판하는 만평에 5.18 계엄군 사진의 인물과 구도를 재현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96개 시민사회단체는 매일신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곤욕을 치른 바가 있는데도 반성 없이 그걸 또 게재했다라는 것은 언론 어떤 사명에 대한 어떤 이런 DNA가 사라진 건 아닌가. 도저히 이제 믿지를 못하겠어요. 시민사회단체는 두 신문사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빚을 산 케이블카 사업. 결국 달성군이 사업을 최종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업 예산을 비슬산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라고 달성군에 촉구했는데요. 803 구름다리 철회에서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포기까지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 방식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해 12월 27일 반려했습니다.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비슬산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해치고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달성군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서가 반려된 하루 뒤 달성군청이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서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결과서에 따르면 달성군청은 환경청의 요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끝나는 김문호 군수의 3선 임기와 사업 현실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달성군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사업을 바꿔 추진할지 그만둘지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사업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김문호 군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개로 대표 있는 학술적으로 대단히 귀한 산입니다. 이런 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당연히 철회가 되리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달성군은 6년 동안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설계 용역 등에 이미 17억 원을 썼습니다. 올해도 토지 매입비 등으로 23억 원, 신문 광고료로 500만 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비는 총 310억 원에 달합니다. 환경단체와 정의당 등은 케이블카 조성에 들일 예산을 앞으로 비슬산을 보전하는 데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2%가 임금 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87.8%인 반면 비정규직은 48.8%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의 경우 90%가 임금 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5명 미만은 39.1%만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모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근무하는 박 씨는 지난 2015년 4월 등 2차례에 걸쳐 법인세 1억 58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않지만 포스코건설이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불국동 제1반점 대표 김청관님 500만 원, 울릉군 울릉라이온스 클럽 100만 원, 경주시 기아자동차 충효대리점 박종찬 대표 50만 원, 영덕군 강구 공우회 30만 원, 울진군 대천식당 김명준님 30만 원, 영덕군 축산면 김대감 숯불구이 20만 원, 울진군 재웅수산 김광수님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나모리 박윤리님 10만 원, 영덕군 영덕읍 9mm 주민일동 10만 원, 영덕군 영덕읍 남산 1, 2 마을회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는 1.5톤 미만 개인 화물차에 대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신규 허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화물 자동차는 신규 허가가 제한돼 화물 자동차 차량 번호판을 구입해 양도 양수를 거쳐서만 허가가 이뤄졌는데 친환경 전기 화물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허가가 가능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경주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까지 발효됐고요. 기온이 어제보다 떨어져서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동해안 전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7도 분포로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도에서 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도에서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